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총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사년에는 사주에 수와 토가 있는 사람은 을사년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사년의 운세 키워드는 첫 번째로 꽃이 핍니다. 올해는. 근데 꽃이 어떻게 피느냐입니다. 꽃이 이쁘게 피는 사람이 있고, 꽃이 예쁘게 피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꽃이 피긴 피는데 너무 많이 핀다, 그리고 빨리 핀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이쁘게 피는 사람, 꽃이 이쁘게 피는 사람은 사주가 금수 기운이 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을사년이 대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좋은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수 기운의 정도에 따라서 일찍 피는 사람도 있고 늦게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꽃이 너무 많이 피거나 빨리 피는 사람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꽃이 너무 많이 빨리 피는 사람은 빨리 시들거나 죽을 수 있어서 열매를 얻지 못하거나 쭉정이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과속을 하지 말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성 있게 결과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서 결과를 못 보고 퍼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될 것 같이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써서 성급하게 운영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을 수 있고 헛짓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속도 조절해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타켓이 분산되어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올해는 재에 목적하고 결과에 목적하는 그런 운이다 이거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산된 수치만큼 나오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해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타겟팅입니다. 특히 화토가 발달한 명은 에너지를 수로 응축시켜서 한 번에 딱 찍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꽃만 많이 피고 끝납니다. 꽃만 많이 핀다는 것은 타겟팅이 잘 안 되었다는 뜻이죠. 타겟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토와 수의 에너지가 잘 개입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을사년에는 을목이 목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꽃이 확 피었다가 금방 지므로
꽃이 한 번에 피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겟팅이 안 되면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 결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의 에너지로 목생화되는 것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목생화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펼쳐지는 거고 이게 꽃이 만발하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으로 힘을 집중시키려면 에너지를 홀딩해야 합니다. 붙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목생화되는 것을 목 입장에서 붙들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걸 붙드는 게 뭐예요? 수죠, 수. 그러면 수의 개입이 일어나면 수가 을목한테는 자격, 인성이니까 자격, 뭐 공부,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거, 혹은 생각, 문서, 매뉴얼이죠. 목생화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필요로 하는 게 관역에 딱 꽂히고 파괴력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을사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을사년의 수의 작용이고, 토의 작용은 이렇게 피었을 때 결과가, 요거는 결과입니다. 요 결과.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결과 예측을 하는 거며 수확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만 있으면 수확량은 많아지겠지만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한 거에 목적되는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예측해서 이러이러한 품질, 수량을 한정한 상태로 에너지를 진행해야 하고 예측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를 예측해서 에너지를 필요 없는 데는 안 쓰고 필요한 데만 쓰겠다는 것이 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내년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주에 수도 없고 토도 없으면 을사년의 폭죽처럼 살게 됩니다. 한 번에 터지고 자멸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네 번째 키워드는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으로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로는 대발과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죠. 대발과 폐망의 사이에 있는 것이 을사년의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명에 따라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을사년은 이 사화가 을목의 상관이죠. 을목의 상관이다 이거죠. 상관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상관은 자기의 재능을 드러낼 수도 있어서 새롭고 앞장서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데 상관은 또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하니까 규칙이나 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개혁을 한다든가 혁신, 개선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것이 부정적이면 상관경관으로 기성세력과 기성관념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니까 기성세력과 갈등을 유발하여 이직이나 퇴직 등이 잦을 수 있고 관제 구설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명이 지나간 해자축
임묘진년은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거나 힘들었던 명들은 을사년부터 능력을 밖으로 보여주어 결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정신계통이나 창작, 예술 분야, 예체능 분야 등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너무 왕해서 조절이 안 되는 명들은 시작할 때 곧 뭐가 될 것 같이 에너지가 진행은 되는데 이게 조금만 가면 흩어지고 퍼져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명이 뭔가 드러내는 것이 잘 안 되었거나 그동안에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서 갑진년까지 지지부진했으면 을사년이 어떻게 될까? 가시성이 생기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명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던 명들은 을사년부터 정미년, 을사병호 정미년까지 3년의 황운에 자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임묘진년에 뭔가 가능성만 만들어 진행된 명들은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운에서 잘 드러났고 조종해서 잘 썼던 명들은 패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앞서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관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사주에 수와 토가 있어서 어떻게 명을 조절하느냐, 즉 집중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마지막 핵심입니다. 명에 수와 토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발전이고 수토가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사년을 개별적으로 개입을 해본다면 우선 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임묘진년은 뭔가 하는 중이었습니다. 수생목의 상태였죠. 드러난 게 아니고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사오미년은 드러난다는 뜻이죠. 특히 을사년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 입장이라는 것은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을목 기준으로 보면은 인성이 되는 거죠. 수는 인성이 되는 거죠. 을사년이라는 연 기준을 이거를 세군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세군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을사년 입장에서 수와 관계된 것, 수를 을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수는 인성이니까 정신적 지식산업과 연결된 것으로 문화적 형태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수를 기준으로 그동안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가시성이 떨어졌죠. 그런데 을사년을 긍정적으로 쓰는 형태는 수와 연결된 것입니다. 목생활을 조절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을사년은 앞으로 나가고 펼쳐지는 건데 화가 지나치면 끝을 맺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력하게 자기 에너지를 쓰는 듯 진행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걸 잘 하려면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밀집시키는 에너지로, 이 말은 수에서 출발하는 에너지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격이라든가 지식, 문서 공부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이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갑진년까지 지지부진했던 사람들은 을사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을사년에 가장 각광받는 사업들은 출판 문화 사업들입니다. 전시나 강연에 연관된 프로그램들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을사년에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임묘진년에, 지나간 임묘진년에 잘 나갔던 명들은 을사년에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앞에 잘 나갔던 명들은 자기 명에 화가 발달돼서 잘 쐈던 것이죠. 근데 을사년은 화를 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명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결실을 만드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을사년에 투자한다든지 일을 벌린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을사년은 수에 대한 관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에 수가 발달된 명, 화가 아예 없는 명, 그런 명들은 을사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가 그 명에 뭐가 됐든 간에 수로 하던 역할들이 내년에는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을사년은 화를 달고 와서 자기의 지식, 자격, 능력 등이 상당 부분 속도가 만들어지고 밖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는 거에 가시성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계유일주들은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죠. 수인성 부분이 을사년의 확장, 펼침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확장, 펼침이 조절되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을사년은 펼쳐지는 겁니다. 을목이 수평운동을 하는 건데 사화라는 것을 배경으로 작용하니까 다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조절이 안 되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하는 에너지가 수에 있어서 명의 수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세군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으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죠. 뭘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말고 매뉴얼을 갖고 해라. 매뉴얼 체득이 안 돼 있다면 펼쳐지는 게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펼쳐지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속도 조절도 어렵고 내가 선택하는 거에 어려움도 생기므로 그 부분을 수 입장에서 관찰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토 입장입니다. 토 입장은 세군 기준으로는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 을목 세군 입장에서는 재성이다 이거죠. 토는 을사년의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내가 목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인식하고 준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을사년이 토를 보는 겁니다. 그럼 사주에 토가 잘 발달된 명은 그 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을사년에 진행되고 시작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다. 인성은 집중의 문제, 집중. 재성은 선택의, 토는 선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인성은 이제 집중의 문제로 시작할 때 수인성의 에너지가 없으면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을사년을 맞이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내가 시작할 때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므로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인성이 따라가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의 반대는 분산되는 거죠.
처음 스타트 할 때는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돈 되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을사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것, 흩어지려 하는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 자신의 자격, 지식, 공부, 문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인성 기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약합니다. 내가 자격을 가지거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출판, 전시, 강연을 하는 거라 작품을 내는 것, 책을 내는 것, 곡을 발표하는 것,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수인성에는 없습니다. 근데 을사년은 내가 준비한 것을 드러내는 운으로 내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 입장에서는 을사년의 에너지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펼치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토재의 개입입니다. 그럼 토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명은 을사년이라는 에너지를 펼쳤을 때 이것을 하면 어떻고 저것을 하면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을 거다, 빨리 끝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토가 부족하면 다중선택 또는 반복 등이 일어나서 모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타겟팅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 목적을 부여하는 거며 그게 타겟팅이 얼만큼 잘 되느냐입니다. 을사년에 토의 개입이 잘 되어 있는 명은 상당 부분 실속을 챙기고 돈이 됩니다. 수 기준에서 출발한 명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정신적, 지식적인 것, 공부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겁니다. 수는 집중하는 거니까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 이런 관점들이 연결돼야 한다 이거죠. 을사년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펼쳐지는데 집중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가짓수가 많아져서 이것저것 하다가 반복하고 다시 하고 하다가 의심합니다. 이러면은 문 열고 망하는 겁니다. 내년의 핵심은 을사년을 잘 쓰는 구성은 적절한 수와 적절한 토의 개입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말한 것은 수가 과하게 많아서 수가 다왕한 명은 을사년이 좋아지겠지만 수가 강황하면 목생화로 가는 것이 더 돼서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수가 약하면 목생화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결제하는 거죠. 물건 살 때 이것저것 비교하는데 좀 더 검토해 봐야지 하는데 결제해버린 겁니다. 생각하고 붙드는 것은 수의 힘이고 끌고 나가는 것은 화의 힘입니다. 을사년의 핵심이 목생화입니다. 그러면 목생화를 수가 개입하느냐 토가 개입하느냐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수가 개입한다면 준비된 것을 갖추어진 것을 표현하겠다는 뜻이고 토가 개입하면은 목생화의 상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 결과를 만들겠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토의 입장이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입니다. 토가 적절하게 배합이 된 명은 을사년에 을사를 꽤 실효성을 만들어서 실속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 구조는 수와 토를 보는 겁니다. 세 분의 입장은 내 입장이 아니고 밖의 입장이죠. 이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사회나 국가, 지역 이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을사년 운이 진행되는 것이 나한테 내 개인적 구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는 게 내 사주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을사년에 누가 돈 벌고 인기를 끌 건가? 보이죠? 지금 인성수와 재성토를 말했습니다. 인성은 지식, 재성은 경제적 관점입니다. 토, 재성의 예측이나 의식이 안 돼 있는 구조들은 을사년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시도해서 판을 엎어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토로 예측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개발 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적 부분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성을 보게 되면은 관성은 뭡니까? 관성은 을사년을 기준해서 볼 때는 뭐예요? 금이죠. 금이다 이거죠. 세군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정치적. 을사년은 세군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경관이죠. 이게 상관을 달가왔기 때문에 상관을 갖기 때문에 경관을 하죠. 화급금이다 이겁니다. 화급금. 내가 금일주일이라면은 내가 금이 있으면 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운을 볼 수가 있죠. 내 입장에서 세운은 뭐예요? 금국목이니까 재죠. 재. 세군 입장에서 보는 법이 있고 내 입장에서 세군을 보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뭐예요? 재를 본 거니까 뭔가를 확정하려 하는 거고 규정 지으려 하는 건데 화급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관이죠. 관. 그래서 개별적 입장에서는 금은 내년에 을사년이 재관으로 밖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금은 외부의 조건에 노출된 거죠. 수일간한테는 만약에 수일간이다 그러면 을사년은 뭐가 되겠어요? 식상생재를 하는 거죠. 식상생재. 내가 밖으로 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입장에서는 수들의 조건을 끌어내주겠다는 것이죠. 나와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금관성은 을사세군 입장에서는 경관이 일어나는 거니까 혁신, 구조조정,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을사년이 바라보는 구조 중에 하나가 금과 연결된 구조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바꾸겠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도, 구조조정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 골격을 헐어서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더 크게 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 화두가 되는 겁니다. 금관성에서 봤을 때는 정치가 꼭 나라의 정치만 정치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운영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틀어진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명에서 바꾸고자 했던 것이 잘 안 됐던 명들, 구태했던 명들은 을사년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운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 구조조정하는 것이 관의 문제이니까 직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직장 이동이라든가 직업적 변화, 자리 이동, 승진, 탈락, 명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명이 금을 쓰는 명들은 본인이 뭔가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관이니까. 세군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자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나를 자르는 거죠. 회사가 나한테 뭐예요? 혁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잘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혁신을 해야 되겠죠. 혁신 변화라는 것에는 구태의연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는 거고 구태의연하면 편하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잘 쓰는 명들은 을사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경관이 되기 때문에 혁신하고 변화 구조 조정 해야 하기 때문에 관제구설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태하면 관제구설은 없으나 도태됩니다. 금관성의 부분은 구조조정, 변화, 혁신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혁신을 안 하면 경색된다. 금이 갖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화가 올 때 청소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갑진년 갑수를 해서 정축월까지 의식이나 제도, 조직 등 고칠 것은 고쳐서 구조조정해야 을사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을사년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조건이 화입니다. 화가 지나치면 일은 많아지고 마무리 짓기가 어렵고 또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면 수와 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수는 집중, 토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을사년 집중과 선택을 얼만큼 잘 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수토로 조절이 안 되면 일만 벌려놓고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를 잘 쓰면 성공할 수 있고 화가 왕한데 조절이 안 되면 중도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화풍정 선생의 이론을 참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